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사 보시면요. 조선업과 철강업계 간의 금년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치열하게 아직도 진행 중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폭 인하와 찔끔 인하를 놓고 지금 장기간 싸움질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저 기사에서 여러 개를 봤는데요. 주목되는 사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글로벌 경기 후퇴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 때문에 후판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수입산 최저가가 98만 원까지 내려갔다 이겁니다. 지금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최저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더 깨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실, 포스코가 값을 내리지 않으니까 수입산 물량이 대략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물량이 후판입니다. 수입 물량이 129만 톤을 넘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한 66만 5천 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산이 한 120% 늘었고 일본산도 82% 늘었다. 이런 겁니다. 결국 국내 시장에서 포스코의 대체제는 중공산 아니면 일본산이다. 이렇게 경쟁자가 둘이나 있다.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경기는 내년에도 후퇴 기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철강업은 내년에 더 힘든다고 봐야 되고요. 즉 철강 제품 가격 하락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코와 경쟁사의 중공과 일본 간의 3자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공은 어떠냐? 미국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미국한테 지금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중공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자 사자 수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경제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중공하고 일본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공, 일본이 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내년에는 수입 가격 기준으로 80선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금방 올 가능성이 높고, 내년 하반기에는 수입가 후판 가격이 7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코가 값을 안 내리고 버틸 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포스코가 값을 내리고 3자 간에 경쟁하게 되면은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2년 전 가격 한 60만 원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는 적어도 중공산 가격과 같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자, 같은 값이면 국산을 사달라고 조선사들한테 간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지가 뭔데 감히 협상을 한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돈 주는 자가 사장님입니다. 예, 그렇죠? 돈 주는 자가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삼성 중공업 반기 보고서에서 보고한 사실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후판 가격은 20년에 68만 5천 원짜리가 21년에 120만 9천 원으로 올라서 22년 상반기에 또 올라서 132만 천 원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같은 보고서를 보면은 그럼 저 후판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느냐 이게 나오는데, 철광석과 연료탄 이런 원재료 가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철광석과 연료탄은 2대 1의 비중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철광석, 그 다음에 원료탄 요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제공한 걸 보면은 철광석은 21년 5월 고점인 233달러에서 톤당입니다. 톤당. 현재 89달러로 마이너스 62% 이상 대폭락한 상태입니다. 원료탄은 22년 3월 고점이 662달러를 넘었는데 현재 320달러니까 마이너스 52%, 즉 반토막 이상 폭락해 있습니다. 물론 연료탄은 8월 이후 지금 찔끔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보다 마이너스 40% 정도 지금 하락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의 10년 가격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4년 내지 5년 이전 가격으로, 즉 팬데믹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사의 팬데믹 당시 그 후판 가격 가격이 얼마였죠? 위에서 본 것이, 예? 얼마 68만 5천 원이었습니다. 68만 5천 원. 이건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뭐 68만 5천 원 그 근방으로 가도 포스코는 아쉬울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값을 안 내린다는 겁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후판 이외에, 후판은 포스코의 제품이니까 포스코의 다른 제품,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그 10년 가격 추세를 보면은 전부 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지 오래됐고요. 대략 한 4년 내지 5년 전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후판 가격은 아직도 사상 최고가인 132만 원 기준으로 지금 협상을 한다는 것이니까 이걸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죠. 이거는 포스코가 지금 물건 파는 놈이, 팔 데도 없는 놈이 지금 갑질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예? 웃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하 기준을 정하는 가장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부터 한번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걸 과연 포스코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지금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포스코가 반박하면은 제가 다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논리적 순서는 이렇습니다. 팬데믹 이전 가격 68만 5천 원보다 지금 상반기 가격 132만 1천 원, 그러니까 얼마가 인상됐습니까? 63만 6천 원이 지금 인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철광석하고 연료탄 비중이 2대 1로 이제 영향을 미친 거니까 저 인상분 63만 6천 원 중에서 42만 4천 원은 철광석 가격 급등에 기인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철광석 가격이 다시 한 4, 5년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가 버렸으니까 철광석 가격이 팬데믹 이전은 물론이고 4, 5년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42만 4천 원은 내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132만 1천 원에서 42만 4천 원을 뺀 값, 즉 89.7만 원으로 일단 해야 되고요. 여기서 연료탄 가격 인하분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로 반영할 것인가? 웬관이 연료탄이 지난 그 8월, 9월 이렇게 찔끔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면은 연료탄 가격분도 다 제외해서 60만 원대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연료탄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올라간 그 부분이 얼마냐? 인상분 63만 6천 원에서 철광석 기업은 42만 4천 원을 빼면 21만 2천 원이 연료탄 상승 때문에 올라간 후판 가격이니까 일단 그래서 포스코 입장을 좀 고려해줘서 연료탄이 최근에 찔끔 올랐다고 징징대니까 추가로 한 10만 원 가량 이렇게 좀 더 깎아주면은 그러면 포스코도 아쉬울 거 전혀 없잖아요. 고맙다 그래야지 포스코가. 그래서 후판 가격은 79만 7천 원이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추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그러니까 최종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79.7만 원을 일단 기준으로 놓고
포스코가 이 정도 가격에 이제 사인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중공하고 일본이 분명히 경쟁을 할 테니까 79만 7천 원보다도 더 낮은 가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아니 한국 조선소에 안 팔면 어디에 팔겠습니까? 예? 절박하다고요. 중공하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절박합니다. 예? 아직 포스코는 지금 배가 불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공하고 일본이 79만 7천 원보다도 현저하게 상당히 낮은 공급 가격을 제한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중공이건 일본이건 계약해버려야 합니다. 예? 계약해버려야 합니다. 가령 70만 원을 제한을 한다면은 그러면 중공이나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포스코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스코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면 그러면 조선업계가 포스코를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정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서 현저하게 다른 가격으로 조선업에 불리한 계약을 맺는다면 그러한 조선소 사장들 또 임직원들은 그 협상을 실패한 거니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드려야 합니다. 예.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79만 7천 원에서 협상 시작하는데 일본하고 중공이 어떤 가격 제한하는지를 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가격은 79만 7천 원이다.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과는 내년에 더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 돌아가는 것이죠. 예. 조선업계에 있는 분들이 협상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간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아니 포스코는 조선소가 10년간 먹은 그 눈물 젖은 빵을 포스코는 한 1년 동안, 2년 동안 먹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자, 이제 9일 시장 마감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선주 꾸준하게 매입하는 거 다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공매도 잔고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숏 커버링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규모로 숏 커버링 되면은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공매도 쪽은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사진 같이 한번 보시면은 현대미포 외인 지분이 10월에 비해서 계속 감소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소 보는 것처럼 삼중, 현중, 대우조선, 한조, 그다음 현대미포 5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현대미포만 지금 11월 지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거 가격도 주가도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죠, 저거. 네, 현대미포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현재까지도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걸 다시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이렇게 조선주 투자하실 분들 또 현대미포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중공업 외인 지분 저는 일단 빨리 한 20% 넘겨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조선업 슈퍼사이클 한창 때는 50%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외인 지분들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조선업 슈퍼사이클 돌아간다는 의미는 조선주 사면은 돈 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구촌에서 조선주를 살려면은 코스피로 와야 합니다. 중공 조선주 사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스투피드 할 것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은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코스피로 몰려와서 조선주를 사야 할 것이고, 즉 삼성중공업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외국인 지분율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런 어떤 그 합리적인 기대가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려고 제가 외국인 지분율을 계속 이렇게 조사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